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산림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림대 구분에서 난대림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대 구분에서 난대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대는 크게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으로 구분되며 난대림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 완도, 거제도 등에 분포합니다. 이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이상으로 동백나무, 구실잡밤나무, 후박나무 등의 상록 화렵수가 주로 자랍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거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인 1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산림 토양의 A층, 표토층에 대한 설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림 토양의 A층, 표토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유기물이 집적되어 있는 5층 아래에 위치하며 유기물과 무기물이 혼합된 층입니다. 산림 토양의 A층, 표토층은 유기물이 집적된 5층, 부식층 아래에 위치하며 유기물과 무기물이 혼합된 층입니다. 이 층은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양분이 풍부하여 식물 뿌리가 많이 분포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거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인 1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옥신의 주요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옥신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열매의 성숙 촉진입니다. 열매의 성숙 촉진은 주로 에틸렌의 기능입니다. 에틸렌은 과실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3번 항목인 열매의 성숙 촉진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하지 않은 답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산림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멀 포레스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멀 포레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모든 연급이 동일한 면적으로 분포하는 산림입니다. 노멀 포레스트는 모든 연급이 동일한 면적으로 분포하여 매년 일정한 양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산림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림 경영에서 추구하는 이론적 모델로 지속 가능한 수확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거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인 1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임목평가 방법 중 시장가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목평가 방법 중 시장가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시장가격법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임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벌채 직전의 성숙림이나 시장성이 있는 임목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거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인 4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토양의 견밀도 조사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양의 견밀도 조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관입저항계입니다. 토양의 견밀도, 경도를 조사하는 데는 페네트로미터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장비는 토양에 일정한 힘으로 침투시켜 그 저항값을 측정함으로써 토양의 견밀도를 판단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거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내용이므로 정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인 2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산림산업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방지 현황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방지 현황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인근 주민들의 소득 수준입니다. 사방지 현황조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소득 수준보다는 사방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4번 항목인 인근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하지 않은 답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방사업 시 자재 공급 여부 파악에 관한 설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방사업 시 자재 공급 여부 파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자재의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사방사업에서는 자재의 가격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3번 항목인 자재의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하지 않은 답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방지 구조물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방지 구조물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구조물 시공 당시의 시공사 정보입니다. 사방지 구조물 조사에서 구조물 시공 당시의 시공사 정보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구조물의 현재 상태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기 중 4번 항목인 구조물 시공 당시의 시공사 정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하지 않은 답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련 용어와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